복날을 며칠 앞둔 여름 삼복더위가 한창인 오후입니다. 원래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삼계탕 가게 앞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점심시간 풍경은 적막하기만 하죠. 주인은 손님 없는 테이블 위에 수저를 몇 번이나 다시 닦으며 한숨을 쉽니다. 탁자 위에 놓인 메뉴판에는 삼계탕 1인분 28,000원이라는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박혀 있습니다. 뜨거워야 할 주방의 솥은 김이 오르기는커녕 육수 위로 굳은 기름막이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구수한 닭 삶는 냄새 대신 차가운 서동량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곳. 복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던 그 보양식 한 그릇이 이제는 선뜻 손을 내밀 수 없는 특별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2022년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이미 18,000원을 돌파했어요. 이제는 배달비 몇천 원을 더 얹으면 한 그릇에 별렀다 하면 3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현실은 끝없이 치솟는 숫자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단순히 삼계탕 하나 비싸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보신이라는 작은 사치마저 포기해야 하는 서글픈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밥상에서 보양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 비극의 시작은 식탁 위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초토화된 들판의 닭농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역대급으로 길고 혹독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가 쉬지 않은 거대한 닭 농장 입구. 형광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출입구를 봉쇄하고 축사 안에서는 견딜 수 없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 농부가 텅 빈 축사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먼지와 섞인 매캐한 연기가 들판을 뒤덮는 가운데 살처분 차량의 무자비한 기계음만이 정막을 찢어놓았죠. 바로 그 현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이른바 육계라고 불리는 식용닭과 미래의 병아리를 낳는 부모닭, 즉 육용종계가 각각 4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된 겁니다. 특히 육용종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18만 마리에 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닭이 지금 몇 마리 사라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병아리 자체의 씨가 말랐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당분간 닭고기 공급 전체가 멈춰버린다는 절망적인 신호였죠. 실제로 도축장으로 향하는 닭의 숫자는 급감했고 생닭의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30% 이상 폭등하며 1kg에 2,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육용종란 800만 개를 급히 수입했지만 이 알들이 부화해서 다시 도축 가능한 닭으로 자라기까지는 최소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팔아야 할 닭이 없는 텅 빈 축사 앞에서 농부도 소비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 닭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문제가 곧바로 우리의 주방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닭을 튀길 기름마저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그냥 배달 앱을 켜서 치킨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치킨 한 마리조차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되어버렸죠. 2016년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진짜 위협은 닭 그 자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펄펄 끓는 튀김기 앞에서 프랜차이즈 점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기름값 고지서를 바라봅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전광판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식용유의 원료인 대두유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대두유 가격은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원유로 만드는 포장재와 물류비를 끌어올렸어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기름값 인상을 결정했고, 비닐봉지와 알루미늄 용기 하나하나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금값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마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가격이 13% 이상 뛰었다는 경고를 보냈죠. 결국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마침내 3만 원이라는 상징적 벽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비싸면 안 먹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는 3만 원을 받아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자영업자의 절규와 다름없습니다. 닭을 잡아도 기름을 부어도 남는 게 없는 이 기막힌 상황.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외식 가계부에 직격탄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배달앱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대신 망설임 없이 마트의 정육 코너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예전 같으면 야식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상가 건물의 불은 꺼져 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 간판을 지키는 가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빈 테이블을 닦으며 혹시 모를 주문에 대비해 핸드폰 알림음을 확인하지만 정적만이 흐르죠. 언젠가부터 익숙해져 버린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상가 골목을 맴도는 이곳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치킨과 보쌈으로 활기가 넘치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임대문이라는 폐업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이에요. 통계상으로 한국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은 전혀 달랐죠.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 외식 물가는 1년 내내 3% 후반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가격 상승에도 자영업자들의 마진은 쥐꼬리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닭고기 공급 업체들이 대형마트 납품 가격을 최대 10%까지 올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치킨집이나 삼계탕 전문점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렸어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닭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 가격을 올리려니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죄책감에 잠도 안 온다는 절규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외식 물가가 치솟자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외식비부터 줄였고 달마다 식당 방문객 수는 급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상 최고로 치솟은 대출 이자와 손님 없는 빈 테이블뿐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매달 적자를 보는 것보다 이득인, 그래서 닫고 싶어도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젖아 먹기로 버티는 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1만 원 하던 삼계탕 한 그릇을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만나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주방이 아닌 지구 반대편의 메마른 옥수수밭과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값싼 외식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데에는 단순히 닭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진짜 원인은 훨씬 거대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불편한 진실입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미국 중서부, 가뭄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대한 옥수수밭에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닭고기의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료값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거예요. 여기에 더해 중동의 긴장된 해역을 유조선이 지날 때마다 해상 운임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원화가치 하락과 맞물리면서 수입 사료의 국내 도입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닭고기값 1만 원 속에는 알고 보면 글로벌 물류 대란과 전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교묘히 숨겨져 있던 거죠. 미국에서는 소고기 가격이 1년 사이에 25%까지 폭등하자 전 세계인이 상대적으로 값싼 닭고기로 몰렸습니다. 문제는 그 수요 폭증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데 있어요. 글로벌 식음료 시장은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에 목을 메고 있지만 정작 농부와 공장 노동자 그리고 작은 식당 주인들만이 이 착취적인 유통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삼계탕 한 그릇을 먹을 때 그 안에는 AI 바이러스와 중동 전쟁, 기후 위기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괴물 4마리가 모두 담겨 있는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폭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굶어 죽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포기 대신 선택된 것은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바로 집밥의 역습 말이에요. 마트 냉동 코너에는 신선한 퐁당 대신 깨끗하게 손질된 냉동 닭가슴살과 반조리 삼계탕 밀키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쁜 현대인 대신
주 단위 식단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죠. 에어프라이어와 압력솥의 활용법을 담은 요리 유튜브 콘텐츠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복날이면 무조건 밖에서 사 먹던 문화가 셀프 보양식이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배달비 5,000원이 아까워서라도 직접 해 먹는 것이 유행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외식 체인들마저 $5짜리 초과성비 메뉴를 내놓으며 생존 경쟁에 돌입했을 정도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국내산 닭의 빈자리는 수입산이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닭고기 수입량은 작년보다 무려 32%나 늘어났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타협하기 시작했고, 마트와 정부도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긴급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성비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금값이 되어버린 부위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닭에 잊혀진 부위들 말입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부드러운 닭다리 한 팩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살짝만 옆으로 돌려보세요. 정육점 한쪽에는 연체동물처럼 가지런히 놓인 닭발, 거뭇거뭇하고 질긴 식감이라 외면받던 닭 모래주머니, 즉 똥집이 소박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비선호 부위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완만의 틈새 식재료로 떠오르고 있죠. 예전 같으면 뼈와 함께 국물 우려내고 버려졌을 닭 껍데기와 내장까지도 이제는 유료입니다. 낭비 제로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닭똥집을 곱창처럼 구워서 먹는 신개념 안조집이 등장하고 닭발을 이용한 이색 요리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사가의 유희가 아닙니다. 30,000원짜리 삼계탕에 절망한 사람들이 발견한 진짜 기회의 땅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단백질 덩어리를 찾아내는 재미, 그리고 불황 속에서도 지갑을 지키며 새로운 식문화를 개척하는 기쁨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창한 돈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발견이 주는 잠깐의 희망 뒤에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 같은 가격 앞에서 삼계탕은 다시는 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10,000원짜리 삼계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최소 1년, 아니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7월에서 8월 성수기 닭고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살처분된 어미 닭의 빈자리를 메울 종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은 빨라야 2017년 이후로 잡히고 있고, 미국 농무부 USDA마저도 글로벌 곡물 가격의 하락이 극히 더딜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가뭄과 전쟁, 그리고 고환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세 인하 같은 미세한 정책 조정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0,000원 삼계탕은 이제 단기안에 사라질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뉴노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배달 앱을 켜서 한숨 쉬는 행위를 멈추는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의 해결책은 먼 곳에서 오는 배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우리 집 부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 그것은 고작 30,000원 때문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직접 요리를 시작하는 것, 여기에 바로 30,000원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앱을 끄고 근처 전통시장이나 마트 문을 두드리면 유통기한 임박세일 코너에서 반값 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삼이 부담스럽다면 약재상에서 파는 저렴한 황기로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찹쌀 대신 집에 있는 백미나 현미를 넣어도 훌륭한 영양식이 완성되죠. 이렇게 만든 삼계탕 한 솥은 외식값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온 가족의 원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생각을 넓혀보세요. 고물가의 시네마는 전통시장의 닭가게 주인과 정을 나누고 아껴 쓴 돈으로 동물 복지를 인증받은 더 건강한 닭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의 주도권을 스스로 되찾는 윤리적 움직임입니다. 30,000원이 주는 슬픔과 체념의 감정은
이 작은 움직임으로 서서히 희망과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삼계탕 3만 원 시대.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불안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몸보신인지 재정해야 하라고. 이 거대한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배달 봉투를 뜯으며 느끼는 공허한 포만감 대신 내 땀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요리 한 그릇이 주는 깊은 회복을 선택하는 것. 오늘 저녁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